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일제히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 죽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3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던 거죠. 이렇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13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소송 당사자 4분 가운데 3분이 세상을 떴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해온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래 기다린 판결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상식의 승리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제피해자 문제 해법을 위해서 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2010년도 12월 달에 공동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 방법은 그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일제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 쉽게 하면 빨리 그 구제를 하라. 이런 취지의 그 성명입니다. 그런 성명이 결국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확인이 다시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두 나라 법률가들의 승리. 이게 법률에 의한 인간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근거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 금액이 지금 당사자를 생각한다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죠. 예. 적은데 그 위자료 1억 정도로 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성체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많은 그 피해자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고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에서 한 1억 정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억 원이 당연히 이제 적은 돈인데 현실까지 이제 고려한 한 판단이었고 일단은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한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지금 생존자 한 분만 계실 때까지 오래 걸린 이유 뭐죠? 결국은 양국 사법부의 그 대한 그 행정부의 경시 이게 본질이겠죠. 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 판단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한일 간에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이 고노 다마 그러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았죠. 예. 이 고노 다마가 나온 이후에 3년 안에 일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게 일본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내었으면은 그걸 존중을 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했으면은 이 문제 해결 안 했겠습니까? 또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2007년도에 이게 결판이 났거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7년도 4월달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광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가 뭐냐. 이거는 피해자들이 가진 청구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 이런 판단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국에서 2007년도에 그런 판단이 났으면은 일본 정부가 그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를 했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태여 이런 판결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판단에 따라서 양국 법률가가 모여가지고 만든 게 2010년도 양국 변호사의 공동선언이고요. 이 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게 2012년도 5월 달에 우리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의 그 뿌리가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결국은 일본 정부가 자기 나라 사법부 판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은 그게 근본 원리인데다가 한국 외교부가 그것을 시정하고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외교부조차 이 사법부 판단을 경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11년도 8월 30일 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폭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부작위원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7년이 넘도록 우리 외교부가 이 부작위원 사항을 해소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가 이렇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해서 법을 준수하고 판결을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국 행정부의 사법부 경시가 이렇게 오랜 그 기간의 그 지체를 갖다가 초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양국 사법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결국 내려준 건데 양국의 행정부들이 이걸 경시했고 특히나 일본 정부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짐작 가능하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결국은 한국 외교부의 그 일본 관계 일을 하는 분들의 그 자주지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무감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주일 한국 대사를 또 부르기도 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 뭐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아베 총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베 총리가 그런 항의를 하기 이전에 2010년도 12월 달에 양국 변호사 협회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를 보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국제법 위반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사법부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도록 순서를 잘 짜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법부의 판단조차 경시하는 일본 행정부가 지금 법률적이지도 못한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제소를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는 더 반가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것은 아까지 말한 것처럼 이게 강제 관할권이 없어가지고 안 가도 되는 거지만은 가야 되는 사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2011년도 8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은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거는 청구협정제 3조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러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가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그런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한번 안 되면 중재를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대환영이죠. 이게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갈 이유도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폭 피해자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달달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검전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지금 달달이 검전을 지급하면서 무슨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맞고 또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인권 침해자지만은 일본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왜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달달이 계속하고 있고 한센병 피해자들에서는 보상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강제동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는 뭘 하겠다. 국제재판소에 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 판결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인들이 함께하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2005년과 똑같을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당시 판단은 어떤 거였나요? 2005년 판단하고 지금 크게 우리 대법원 판결하고는 모순되는 것도 없고 제일 일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일협정 문서를 한국에서 다 공개를 하고 난 뒤에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그 일본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제동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제동원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무상자금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든지 원폭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B씨급 전범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우키시마마루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강제동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반인도적 불법 행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2012년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이것은 반인도적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을 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05년 판결과 2012년도에 2005년에 정부 발표하고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은 서로 조화되는 것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이 청구권이 지금 살아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자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보니까 자꾸 꼬이는데 법률가들이 우리가 일본에 있는 법률가들과 한국에 있는 법률가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건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이거 청구권 살아있으니 굳이 해야 되겠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면은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뭐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타당한 목소리가 아니네요. 타당한 건 아니죠. 지금 일본 여론을 잘 이렇게 우리가 견인하는 게 이제 우리 과제인데 그래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일본에서 지금 숨기고 있는 문서를 공개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65년 한일 협정을 자꾸 일본 정부가 핑계를 대는데 아직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서를 감추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일본 국민들이 알게 우리 정부가 이 문서 공개해봐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유골 문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원폭 피해자 유골 문제라든지 강제동원된 분들의 유골이 지금 일본에 산재가 있거든요. 그런 유골 조사라도 지금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하나 일본의 건전한 여론을 조성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결국은 기업에 의해서 이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배상은 가능한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게 신일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을 할 때 화해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설레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결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 났는데 또 해결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일본 제철에 또 양심적인 주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됩니다. 한국 사법 판결을 무시하면은 기업의 이미지가 악화가 되어서 세계 시장에서 여러분들 손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득을 하면은 그 주주들이 다 판결을 따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 외무성이거든요. 일본 외무성이 부당한 개입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개입을 못하도록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만 막아내면은 원만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국 사법부는 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있고 법률가들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봉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